자, 교재 193쪽에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및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도시개발 구역을 자 먼저 분할. 자, 여기 A라는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예. 자, 이걸 자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느냐. 자,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을 몇 개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느냐. 또 자 여기 B라는 도시개발 구역이고 떨어진 C라는 도시개발 구역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서로 떨어진 도시개발 구역 하나로 결합할 수가 있느냐. 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을 분할을 할 때 기준이 분할되는 각 곳이 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느냐. 1만 제곱미터 이상씩으로 되면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을 분할할 때는 분할되는 곳의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1만 이상이 되면 분할할 수 있어요. 시험에 이래 놓을 수 있죠. 자, 전체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다. 도시개발 구역을 분할할 수 있다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안 되죠. 1만 이상이 돼. 저도 2만 이상 돼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묻는다 이 말. 자, 그리고 서로 떨어진 곳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자, 결합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결합합니까? 덜어서 붙일까요? 땅을 들 수는 없죠. 이 사이에 1만 제곱미터 이상짜리 자 특별한 지역을 넣어서 B와 C를 결합시켜 버립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자, 책에 봅시다. 분할 및 결합.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과 도시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둘 이상 사업 시행지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줄쳤어요. 자, 이번에 분할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 구역 둘 이상 사업 시행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줄칩니다.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주 면적이 각각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결합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서로 떨어진 갈로 띄어놓으시고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즉 결합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 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되는 경우로 한다. 그래 줄쳤어요.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밑에 쫙 들어가 있는데 이 책에 다 생략해라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밑에 씁니다. 방화지구, 방제지구 등이라 쓰면 돼요. 방화지구, 방제지구 등. 자, 그래서 방화지구나 방제지구 등이 얼마 이상짜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1만 이상짜리가 끼어서 결합을 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합의 경우 동요건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곳이니까 결국은 여기에 분할과 결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준 면적이 얼마다? 1만 이상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넘어가서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의 해제로 갑니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 구역이 자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도시개발 공사를 하는 곳이 아니니까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어떻게 됩니까? 해제시켜야 돼요. 사업 완료로 해제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중단이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도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크게 두 가지 사유요. 완료로 해제된다든지 사업이 중단되어 해제되는데, 완료로 해제되는 사유 하나 있고 중단으로 인한 해제 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이 중단으로 해제됐을 때는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의제되었죠. 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되었죠. 자, 그래서 사업이 완료로 해제되면은 도시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공사 다 끝났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적용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건물 배치해서 개발 다 했죠. 그런데 사업이 중단으로 해제되면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계속 도시적이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럴 때는 도시적은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 지역으로 뭐가 되느냐? 환원이 돼버려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이걸 가지고 사업에 사용 못했죠. 자, 더 이상 사업이 안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어찌 된다? 폐지돼 버려요. 자, 그럼 체계 봅시다. 첫째, 개발계획 수립 후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이란 말의 동그라미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되는데, 옆에 씁니다. 사업 중단이라 쓰면 돼요. 자, 구역 지정 고시하고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못했다는 것은 사업이 중단됐다는 뜻이죠. 여로 해제된다는 뜻이요.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한지 방식의 사업일 때는 한지 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되는데, 옆에 씁니다. 사업 완료라고 썼어요. 그럼 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의 해제 사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동그라미 하시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된 것을 보는데,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 못했다.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된다. 이건 중간으로 해제된다는 뜻이죠. 만일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몇 년으로 바뀐다? 2년이 5년에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씁니다. 사업 중단.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역시 사업 중단으로 해제되고, 이때도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몇 년으로 바뀐다? 5년으로 바뀌어요. 자, 이것도 옆에 씁니다. 사업 중단.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이 거기에 뭐 3년, 2년, 5년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시험에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읽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거 하나고 나머지 다 뭡니까? 중단으로 해제됐다는 뜻이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구역의 해제 효과에 가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될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치입니다.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는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 사업 중단으로 해제되면은 용도지역도 지정되는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폐지된다 이 뜻이죠. 다만 또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로 갈로 띄엄시고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을 때는 환원되거나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줄칩니다. 그래서 시험에 사업이 완료로 해제됐을 때도 환원되거나 폐지된다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 시험 묻는 걸 보면은 사업 중단으로 해제됐을 때 효과 있죠. 환원되거나 폐지되죠. 이런 걸 시험에 묻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구역이 해제되면 고시하고 통보합니다.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방금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1단계 여기 관한 내용들이다. 이제 시행자에 관해서 봅니다. 시행자. 자, 거기에 197쪽에 사업의 시행자 원칙 지정권자 지정해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줄칩니다.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자, 그 지정권자 지정하는데 시행자는 크게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이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민간사업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7가지가 있고 밑에 공동출자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요. 자, 거기에 공공사업 시행자의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거기 밑줄 치시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도시개발 사업 가장 시행을 많이 하는 곳이 국가지자체입니다. 자, 울산광역시만 한번 볼까요? 자,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기 전에 저게 국가산업단 조성했죠. 산업단 조성도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랬죠. 그거 누가 했습니까? 국가에서 했다. 예. 자, 현대자동차나 큰 SK 공장 부지가 전부 다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자, 그거 다 국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각종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라는데 그거는 울산광역시에서 조성했겠죠. 자,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대표 또 윤리에 군청, 울주군청 옹이 났죠. 그것도 도시개발 사업 행도를 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다 국가지자체에서 합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만 밑줄 치시고 공공기관도 시행자 됩니다. 옆에 공공기관 종류가 있죠. 네,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통령이 정하는 줄칩니다. 정부 출령기관 줄치고. 자, 정부 출림기관으로서 시행자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줄치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줄치고 정부 출림기관으로서 시행자 될 수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 중심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줄치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것도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시행자 될 수 있는데 이 제주도 내 사업만 합니다. 그 다음 지방공사 줄치고 지방공사도 시행자 되는데 여기까지를 공공시행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민간시행자 쪽으로 가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줄치고 토지소유자도 시행자 될 수 있습니다. 자, 셋째 줄에 줄칩니다. 수용 사용 방식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이 제외한 토지 면적 3분의 2상 소유한 자를 말한다. 자, 토지 소유자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3분의 2 불가능하죠. 네, 그런 뜻이다 이 뜻이고 조합 줄치고. 자, 조합은 자 거기에 첫째 줄 끝에 갈란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어떤 방식으로? 한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만 시행자 됩니다. 그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만 해야 돼요. 자, 민간법인에 줄치지 마시고 감력적 권력에서 줄칩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게 줄치면 돼요. 자,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도 시행자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기업의 본사들 있죠. 본사가 수도권 외 지역 이전하면은 본사가 이전에 들어가는 곳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권을 주겠다 이 뜻이고. 자, 서울에 대학교가 너무 많죠. 예, 지방에는 대학교에 학생이 지금 올해 미달이죠. 어느 대학이고 지방은 미달입니다. 왜? 전부 다 서울로만 가려니까. 왜 서울로만 갈래요? 학생들이? 예, 취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취업이 안 돼요, 사실. 이게 상당히 잘못된 문제인데 그러다 서울로 모이니까 상당히 서울이 가파되죠. 그리고 서울에 공부를 시키러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등골이 휘집니다. 예. 자, 뭐 어마어마하게 돈 들죠.
예, 뭐 원룸비도 여기에 배 이상 비싸고 모든 게 비쌉니다.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울에 있는 4년대 대학, 종합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지방 이전한 곳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권을 주는데도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40억, 50억 이리 샀는데 그 가장 빨리 내리는 방법은 저렴한 아파트 공급하면 되죠. 어떻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전부 다 지방에 분산시켜요. 네. 서울대학,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40개 대학을 기존에 울산 강시하는 대학 있죠. 그래서 대학 있는 도시 말고 시군 지역으로 전부 다 이전합니다. 네. 네. 시군 지역으로 다 보내버려요. 다 분산해서. 그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서울에 그 이전해 간 대학에 있는 부지는 그 공공택지 조성해서 거기다 34평짜리 아파트 공급해봐라 이거. 그러면 7, 8억밖에 안 하겠죠. 옆에 40억 한다. 여기는 얼마? 7, 8억.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아파트 가격이. 예. 예. 그렇게 가감하게 하려면 하고 어정쩡하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예. 결국 어정쩡하게 하다 보니까 집값만 잔뜩 올려놨어요. 예. 결국 국민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 지방 분산시켜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 공급시키면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예. 뭐 어려운 방법 없어요. 자, 왜 법이 다 돼가 있어요. 여기에 학교 이전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사업자에는 자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그게 주시면 돼요. 그 시행자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시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거기에 줄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을 자 줄칩니다.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은 부동산 개발업자 거기만 줄쳐대시고 7번은 부동산 투자회사 거기만 줄쳐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줄친데 중심으로 보시라 이 뜻이고 공동출자법인 위 1, 2에 해당하는 자 갈로안 줄친다. 조합제, 조합은 출자 못합니다. 둘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설립한 법인을 공동출자법인을 하는데 이 공동출자법인은 자 공공시행자 쪽에서 출자를 많이 하면은 공공시행자 되기도 하고 민간에서 출자를 많이 하면 민간시행자도 되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 내용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내려가서 도시개발 사업 전부 한 지방시로 시행할 경우 시행자 원칙에 줄칩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전부를 한 지방시로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한다. 전부 한 지방시일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에 우선 시행권을 주라는 뜻이에요. 왜냐? 여기 보시면은 한지방시험 비용 부담 다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하죠. 전부 한지방식일 때는 비용 부담 전부 누가 한다는 뜻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하기 때문에 우선 시행권을 주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번 예배는 5, 6월 달에 보시고 자 내려가면 3번에 시행자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최근에 한 서너 차례 나왔어요. 자, 갈로 묶어 보는데 1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한지방시로 시행할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즉 토지 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에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1년 내라는 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합니다. 2년 내 주의하시고. 3번에 행정처분 후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 인가가 취소됐을 때도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행자, 부도, 파산, 그 밖의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도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사유인데 여러분 시험에 서너 차례 나왔는데 놓을 때마다 1번에 1년 내와 2년에 2년 내 있죠. 그 부분만 바꿉니다. 그 부분만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업을 대신 행하는 걸 대행이라 하는데 1번에 줄칩니다. 공공사업 시행자는 거기 줄치고. 자,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줄칩니다. 주택법에 따르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줄쳤어요. 자,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시행자는 어떤 시행자입니까? 공공시행자면 된다는 뜻이죠. 민간 시행자는 안 됩니다. 이걸 두 번이나 물어봤어, 시험에. 두 번. 공공시행자만 주택건설 사업자의 업무 대행이 된다는 점, 그렇게 주의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번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대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할 사업자를 겸경입찰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3번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규약의 작성, 규약 등의 작성은 5, 6월 위에 보세요. 6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위탁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5, 6월 이후에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내려가서 저 옆 페이지 2절로 가서 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거의 매년 노는 곳이에요, 여기는. 예, 거의 매년 놉니다. 자, 봅시다. 도시개발 조합. 자, 도시개발 조합은 뜻은 이 뜻이에요. 전부 한 지방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모인 단체를 뭐라 부른다? 도시개발 조합이라고 합니다. 전부 한 지방씩만 해야 되죠. 누가 뭐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 예. 이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먼저 도시개발 구역부터 지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정이 되면은 이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모여서 정관 같은 것을 작성해야 되죠. 설립 준비행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설립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예. 이 설립 동의는 안기 프린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받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두 가지 다 받아야 돼요. 동의받고, 설립 동의받고, 자, 그 다음에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죠. 자,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받습니다. 인가 받고 나면은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어떻습니까? 성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자, 책에 봅시다. 조합 설립의 인가라고 되어 있죠.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한 정관 작성에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 받아야 한다까지 줄치면 돼요. 자,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는데, 다음에 대통령자는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뭐만 한다? 신고만 하면 돼요. 자, 넘어가서 조합 설립 시 동의라고 되어 있죠. 자, 동의자 수,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줄칩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의 다 받아야 되죠. 그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라고 해놨죠. 와자 때문에 앞에와 뒤에 동의 다 같이 받아라 이 뜻이. 자, 이런 동의를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박사는 1번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 포함해서 산정해라. 줄치고 2번에 또 줄칩니다. 자,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금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3번은 뭐 보실 거 없고 밑에 내려가면 동의, 철회 방법이라고다가 있죠. 1번 국공유 제외한 전체. 자, 1번 옆에는 씁니다. 동의 순서라고 썼어요. 동의받는 순서. 자, 국공유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법에 따르는 동요권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 수가 법적 동요권에 미달할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 받습니다. 그럼 이 말은 개인 토지 소유자부터 동의 먼저 받고 만일에 동요권 이상을 받았다면은 요건이 충족됐다면 관리청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미달이 되면 관리청 동의 받아라 이 뜻이. 2번에 또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가 신청된 이후에는 처리 못합니다. 인가 신청 전에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게 3번이나 4번은 보실 거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놓을 수 있겠죠. 자, 어디에 도시개발 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에 국유지가 있고, 자, 여기는 공유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고, 자, 여기는 을, 병, 정이 공유관계로 있고, 자, 또, 자, 여기에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A가 소유하고, 토지는 B가 소유하고. 자, 여기에, 자, C, D, E, F, G, H, I, J. 자, 8명의 자, 구분 소유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지고, 이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소유자는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몇 명이요? 그 필요한 거 줄 다 쳐놨어요. 예. 그 책펜 하나 갖고 시험 친다 생각 안 해보세요. 그래도 맞출 수 있는지 책을 보면서. 몇 명요? 그래, 그냥 시험에 틀리겠다. 뭐, 책을 펴놔놓고 오픈북을 해도 틀릴 뿐이네. 자, 하나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국유지, 공유지, 이거는 어떻게 할까? 그게 지금 고민이야. 그 밑줄 1번에 제일 쳤잖아. 국공유지 뭐 이랬습니까? 포함해놨잖아. 그러면 이건 토지 소유자를 포함해놨 뜻이죠. 그 한 명. 자, 갑은 단독 소유니까 당연히 한 명. 을병정 공유관계며 대표 하나만. A, B를 어떻게 할까? A는 건물 소유자, B는 토지 소유자인데 A를 누굴 물어서요? 건물 소유자를 말라고 해서 고민해. 이런 식으로 내는 이유는 자꾸 함정을 파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들어오라. 내년에 또 오구로. B만 하나죠. 여기는 구분 소유자 8명은
각각 한 명으로 발화했죠? 8명.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3명이네. 자, 이렇게 저런 형태로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그냥 이거 뭐 외우는 게 아니고 저런 뜻이다. 알겠어요? 자, 그게 1번에 여러분 실수를 하는 부분이 1번이에요. 국공유지 포함해서 산정을 했죠. 그럼 국공유지 포함해서 산정한다고 국공유지도 토지 소유자로 발하는 뜻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런 점이다. 자, 내려가서 등기 봅시다. 법적 성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성립식에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 있는 때에는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줄칩니다.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 줄쳤어요.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해야 어떻습니까? 성립이 됩니다. 법준용,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을 규정을 준용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가서 의결권 줄칩니다.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줄쳤어요. 자, 토지 면적이 큰 소유자도 있을 것이고 작은 소유자도 있죠. 의결권은 어떻다? 평등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다만 다음 이하 내용들은 5, 6월달 이해해 보면 돼요. 내일 가서 조합의 임원 및 자격의 조합은 줄칩니다. 조합의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를 한다. 줄쳤어요. 자, 그 밑에 이래 써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에 반대자가 있을 수 있죠. 또 국공유지 관리청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반대자나 관리청은 조합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됨이라고 써놔야 되죠. 사업에 반대를 하든 찬성하든 불문하고 다 조합원이 됩니다. 국공지 관리청도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됩니다. 자, 토지 소유자면 다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명명했습니까? 임원, 조합에는 조합장 1명, 이사감사 임원을 두며, 자, 줄칩니다.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하고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임원이 되려면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대표 공유자예요. 자, 그러면 국유지, 공유지도 조합원이 되죠. 의결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갑은 단독 소유자 의결권 되죠. 을병정은 중에서는 대표 한 사람만, 을만 의결권 있고 병정 있죠. 일반 공유자는 의결권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B는 의결권이 있고 A는 해당이 안 되죠. 조합은 저차도 안 돼요. 자, 여기 있는 8명 구분 소유자는 의결권이 어떻게 될까요? 각각 토지 소유자로 발했잖아요. 그럼 의결권도 각각 다 있다 이 뜻이. 자, 알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임원의 겸직 금지 의무.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 겸할 수 없고,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도 없습니다. 자, 임원의 결격 사유 보시면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임원이, 그게 동그라미,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조합에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줄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자 등등 이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틀립니다.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임원의 직무도를 가서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회, 이사의 의장이 됩니다. 이번에 이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 사무를 분장, 나누어 맡고,
감사는 조합의 사무, 재산 상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4번의 줄치입니다.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자,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나라로 치면은 국회 같은 곳이에요. 자, 이 총회에서 자, 의결해야 할 사항이 박스에 뭐 11개 소개되어 있죠. 참고하시고 넘어가시고 밑에 대의원회 임의적으로 설립합니다. 줄칩니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줄치시고. 그래서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 50인 이상이면 자, 반드시 둡니까? 둘 수 있는 겁니까? 둘 수 있다. 이렇게 주의하시고. 자, 대의원수.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수는 의결권인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선임을 합니다. 총회 권한 대행. 대의원에는 총회 의결 사항 중 줄칩니다. 다음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갈로 묶고 옆에다 씁니다. 자, 그거는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대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자,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의원이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자,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자, 이런 것은 대행 못합니다. 한지계획 작성,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이는 전부 다 총회 직접 의결해야 돼요. 대의원이 대행할 수 없고. 이번에 갈로 안에 보시면 실시계획 수립 변경은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거기 밑줄 쳐 주의하시면 돼요. 실시계획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조합은 경비부담은 5, 6월달 위에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실시계획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세 번째 단계에서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로 왔습니다. 자, 실시계획은 구체적 공사계획이죠. 예. 도시개발 사업의 구체적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고, 작성은 시행자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냐? 지정권자에게 받습니다. 지정권자가 이거 인가, 특히 인가를 할 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자, 의견을 들어서 자, 인가를 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 고시합니다. 자, 그리고 인가 고시가 되면 법적 효과가 주어지는데, 자, 우리 이 실시계획은 꼭 들어가야 할 수 있는, 필수로 들어가야 할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이 지구단위 계획이 실시계획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됐죠. 자,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자, 적용해야 할 별도 기준인 지구단위 계획은 만들어서 어디든 실시계획 할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해야 할 사항이죠. 자,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자, 결정 고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서 고시된 것으로 뭘 해줍니까? 의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면은 도시군관 결정고시를 별도로 하지 않고 결정고시된 것을 의제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시행자 작성 의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해야 되고 실시계획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합니다.
의무적 포함사항 줄칩니다.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자, 이거는 포함되어야 한다. 꼭 넣어라 이 뜻이죠. 예.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에서 따른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실시계획 내용.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제한 사항과 서류를 명시 첨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내려가서 실시계획 인가고시 보시면 인가권자,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해서 줄칩니다. 지정권자 인가받아야 한다 줄치고, 시행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령이 제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의견 청취라고 다가 있죠. 자, 지정권자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할 경우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서 자 인가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인가되면 고시공람, 지정권자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경우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이를 자 간보나 공부에 뭐한다? 고시합니다. 그 이하 내용은 공람시킨다는 뜻이니까 참고하세요. 보충학습의 실시계획 변경의 생략이라고 되어 있죠.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인데 그런 건 버려야 되죠. 예. 보면 못 맞춥니다. 예. 자 밑에 내려가서 실시의 고시효과 보시면 줄칩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고시 내용 중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즉 지구단위계획 포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등을 본다까지 줄쳤습니까?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되면은 자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도시군관 결정사항 꼭 들어가요. 자 그래서 별도로 도시군관 결정고시 하지 않아도 결정고시 되면서 뭐 해준다? 의제를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번 지형등 고시특례 버리시고 자 4번에 관련 인허가 등 의제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방식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왔어요. 네 번째 시행방식이라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수용, 사용, 한지, 혼용이 어떻게 있는지를 배우고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합시다.